구글 시트 사용법을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훨씬 더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코로나 발생 현황의 4본 3월 2일 업데이트 버전이고요. 자, 요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자, 파일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4본 만들기를 입력하셔서 자,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예를 들어 예시니까요. 예시중학교 코로나 발생 현황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로딩이 쭉 되고요. 자,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시중학교 코로나 발생 현황.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기입하셔도 됩니다. 예시로 기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세부 학생 정보 기입 탭이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통계를 볼 수 있는 통계 탭이 있습니다. 먼저 세부 학생 정보 기입 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학생 정보 기입 탭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확진자 탭이고요. 확진자는 등교 불가죠. 7일 동안 등교 불가여서 등교 불가라고 더 보기 쉽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학년 1반 김철수가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3월 2일 날 검체 채취를 했다. 그러면 등교가 가능한 날은 언제인가? 검색을 해 엔터를 누르시면 자, 3월 9일이라고 바로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뭐 2월 28일 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럼 3월 7일 하고 뭐 2월 26일 날 검사를 했어요. 3월 5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있는 회색 탭들 있잖아요. 회색 탭은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은 뭐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조작 금지입니다. 예시 하나 김철수만 남겨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아서 교육청에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은 보고를 완료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로 보고 완료한 친구는 뭐 파란 색깔, 보고 미완료자는 이제 노란 색깔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두면은 다음 날 체크하는데 훨씬 더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색깔로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예시로 한 2학년 3반 김미미로 해볼게요. 하고 검체 채취한 날 2월 28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2명 확진자를 적어 놓았고요. 오늘 해보니까 원래는 10명 정도의 탭만 만들어 놨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작아서 확진자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어서 40명까지 탭을 지금 넓혀 놓았습니다. 이쪽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이 40번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저희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바로바로 입력을 해서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 탭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22년 2월 16일에 2차 접종을 맞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접종 후 14일이 언젠지, 접종 후 90일이 언젠지 바로바로 계산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 이제 계산식을 또 이용해서 다 자동 계산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뭐 22년 2월 16일에 맞았다. 그러면 14일 후에는 3월 2일이고요. 자, 90일 후에는 5월 17일입니다. 자,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2월 16일 날 접종이 얼마나 지났는지 16일 기준으로 해서 바로바로 뜰 수 있게 했고요. 자, 접종 완료자면 초록색, 접종 미완료자면 빨간색으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게 탭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더더욱이나 더 담임 선생님들이 쉬울 수 있도록 자, 2-2, 2-1도 있잖아요. 자, 2-1 뭐죠? 빨간 색깔 밀접 접촉자 중에 접종 미완료자입니다. 그러면 밀접 접촉자 여기 2-1 탭에다가 기입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밀접 접촉자. 지금은 방역당국은 구분을 하지 않지만 그냥 밀접 접촉자라고 보지 않고 그냥 미접종자라고만 보셔도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네요. 3학년 5반 임영희. 자, 엄마가 확진됐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어제 확진이 됐어요. 자, 3월 1일 날. 근데 지금 접종을 안 해서 이렇게 되면 등교 중지가 되겠죠. 검체 채취한 날로부터 7일까지여서 등교가 가능한 날은 3월 8일부터 등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접종 완료자 예시를 볼게요. 자, 2-2번은 접종 완료자여서 수동감시자 안에 들어가고요. 수동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등교가 가능하지만 최대한 등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언제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할지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 자동 계산 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6반 임나희라고 해볼게요. 임나희 학생은 자, 실거주 동거인의 최초 검체 채취한 날 2월 28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3월 6일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등교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저희가 막을 수는 없기에 등교 희망함 이렇게 적어서 수동감시자가 등교를 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등교 요구 탭을 만들어 놨고요. 수동감시자는 13일까지 또 쭉 늘어날 것 같아서 최대 30명까지 적을 수 있게 탭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탭 같은 경우에는 의심 증상이 있어서 미등교한 학생, 증상자는 최대한 등교 중지를 담임쌤들이 또 보실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자, 의심 증상 있는 학생 3학년 3반 이름을 이응이응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2학년 4반 또 이응이응 미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볼 수 있고요. 자, 미등교한 학생 말고 등교를 희망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성 확인서 유효 기간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고요. 신속한 검사 받은 날. 그리고 담임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결과 통보 24시간 되는 날까지 자정까지 유효하다라고 안내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탭인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동거인 PCR 검사 결과 대기로 등교 중지인자. 띄어쓰기 해놔야겠네. 이 등교 중지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당연히 못 나오죠. 동거인 PCR 검사하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도 1학년 1반으로 해볼게요. 1학년 1반 미음 동거인 검체 채취일 예를 들어 3월 1일 3월 2일 해야겠다. 3월 2일 그래야지 아직 PCR 검사 결과가 안 나왔으므로 등교 중지가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예시를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계 탭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통계 탭으로 오시면 먼저 여기 함태중학교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일단 중학교, 예시중학교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를 보시면 지금 뭔가 막 적혀져 있죠? 자, 1학년 1반부터 1학년 11반까지 좀 많은 학급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탭을 많이 늘려놓았고요. 보시면은 뭔가 자동으로 2, 1, 1, 1, 1, 뭐가 막 적혀 있죠? 3학년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여기서 적혀 있는 숫자들이 무엇이냐? 저희가 앞에서 세부 학생 정보를 열심히 적었었죠. 3학년 5반, 3학년 6반, 3학년 3반. 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을 한번 다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 0명. 자, 전체 0명, 전체 0명. 자,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1학년 1반 김땡땡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1학년 1반 등교중지 학생 수 1명 그리고 확진자 수 1명 그래서 총 합계 1명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수동감시자 또 보기 편하게 그냥 1학년 2반으로 할게요. 1학년 2반 임땡땡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자, 여기 1학년 2반에도 등교중지 학생 수 1명 떴고요. 수동감시자 수에 1명이 떴습니다. 자, 여기 파일을 보시면 자, 총 의심 증상자 수와 등교 중인 학생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예를 들어 3학년 1반에 동그라미 자, 3학년 1반에 다른 친구 네모 자, 이렇게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동그라미는 의심 증상이 있어서 학교를 안 나왔어요. 하지만 네모는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진행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자, 통계탭에서 확인을 하시면 총 의심 증상자 수 2명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등교를 희망한 자는 1명 있었죠. 그래서 한 학생은 학교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등교 중지 학생 수는 저희 1명이어야 되죠. 자, 총 합계에서도 지금 1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 의심 증상자 수에서 여기 있는 등교 중인 의심 증상자 수는 빼게 마이너스로 자, 수식을 다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도 지금 다 수식이거든요. 여기 있는 안의 탭들은 모두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 앞에서 입력을 하시면 뒤에서 자동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동거인 PCR 검사 결과로 대기 중인 자 2학년 거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2학년 3반 비읍 보시면 자 2학년 3반에 적혔나요? 자, 총 등교 중지 학생 수 1명 그리고 동거인 PCR 검사 결과로 대기 중인 자 1명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 발생 현황 4본에서 조금 수정할 사항이 생각이 나서 수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접촉자 수, 수동 감시자 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접촉자 수는 최대한 학교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앞에다가는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접촉자 분류는 선생님들께서 하실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동감시자 수 중에 등교 중인 학생은 앞에 수동감시자 탭을 보시면 수동감시자가 총 수만 적혀 있고 등교 여부는 직접 등교인지 미등교인지 적어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미등교자는 많고 등교하는 학생은 적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카운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수식은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동감시자 중에 등교하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카운트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 현황 통계 구글 시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시고 간편하게 최대한 저희 업무를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빨리 코로나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2022학년도도 무탈히 지나가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